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명제, 그러니까 참, 거짓, 모든 어떤 이 문장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명제와 관련된 유형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명제. 명제하니까 또 제 좌우명이 생각나네요. 또 뭔가요 또? 안 웃기면 책임져야 10분 뒤와 됩니다. 10년 뒤를 동시에 생각하라. 뭐 이런 명제가 또 있습니다. 저 자신의 명제.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 준비해 주셨나요? 첫 번째 문제 네. 그럼 바로 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눈으로도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할 때 항상 옳은 것,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명제가 제시되어 있어요. 첫 번째,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은 연극을 좋아한다. 두 번째,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연극을 좋아한다. 세 번째, 독서를 좋아하지 않으면 음악 감상을 좋아한다. 네 번째,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은 독서를 좋아한다.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눈으로 풀 수 있다고요? 다섯 번째, 음악 감상을 좋아하면 뮤지컬을 좋아하지 않는다. 보기 4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1번,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을 좋아한다. 2번,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뮤지컬을 좋아한다. 3번,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은 독서를 좋아한다. 4번,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 감상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중에 옳은 것 한 가지만 어떡하죠? 골라주시면 돼요. 이걸 눈으로 풀으라는 얘기예요? 저 다 풀었어요. 아 진짜요? 네. 뭐죠? 저는 지금 눈으로 풀으라고 하셔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나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푸셨어요? 정답은 네,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3번. 3번?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은 독서를 좋아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거든요.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이 책도 좋아하세요. 근데 이건 문제니까 네. 어떻게 푸셨어요? 이거 일단 A는 B인데 B는 C다. 그래서 A는 C다까지 풀고 이걸 대우를 익혔습니다. 나 C는 나 A다. 맞죠?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맞췄습니다. 네, 해설도 3번이 거의 답이 안 나요? 해설도 네, 네. 3번도 답이고요. 아, 해설까지 뭐 거의 한 90% 이상 맞춰주셨습니다. 네, 저 오늘 컨디션 좋네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믿고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아까 뭐 설명을 조금 드리면 아까 네.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네 번째 조건을 한번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은 연극을 좋아한다 있었죠. 네. 그리고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은 독서를 좋아한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매개로 해서 보시면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은 연극을 좋아하는데요. 예. 네 번째를 보시면 그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이 독서를 좋아합니다. 네네. 곧 뮤지컬 아까 말씀하신 A는 C이다.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은 독서를 좋아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정답 3번 옳게 골라주셨습니다. 네. 눈으로도 바로 푸셨을 네. 거예요. 이거 여기서 눈으로 또 풀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이제 문제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눈으로 풀어야 되나요? 요거는 살짝 뭐 손을 대셔도 되는데요. 살짝 살짝. 손만 이렇게 딱. 근데 앞선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네. 쉽게 풀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우를 활용하는 네.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대우. 또 치킨이 나오네요. 네, 제가 어제 그래서 먹어서 문제를 좀 내봤습니다. 네. 자, 문제는 똑같습니다.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할 때 항상 옳은 것을 고르면인데요. 자, 3가지 명제가 나와 있습니다.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은 피자를 좋아한다. 치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네.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베이컨을 좋아한다. 자, 보기 4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 피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베이컨을 좋아한다. 2번,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베이컨을 좋아한다. 3번,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피자를 좋아한다. 4번,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햄버거를 좋아한다입니다. 이 중에 옳은 것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우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나연음 씨가 또 펜이 바빠지고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더 이렇게 던진 다음에 답 얘기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몇 번이 답일까요? 저는 이거 몇 좀 번이 어렵네요. 받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명제와 관련해서는 좀 어려움을 겪는 실제로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이란 없어요. 이런 얘기 또 나오니까 또 니체의 말이 떠오르네요. 뭔가요? 죽었다. 뭔가요? 신은 죽음. 뭐 뭐라고요? 이런 얘기. 신은 죽었다. 뭐 니체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위험한 발언이에요. 아 좀 그런가요? 취소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 밑에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낙서가 돼 있더라고요. 그 밑에 청소 아줌마가 너도 죽었다 막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오디오 배워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디오 좀 힌트를 좀 네. 한 가지 저 드리면 풀었어요. 저 풀었어요. 저 풀었습니다. 예, 풀었으면 바로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피자를 좋아한다. 3번. 답이에요? 정확하게 또 오늘도 굉장히 상승세를 달리고 저 계신데요. 명제에 제가 강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풀이를 좀 해드리면 네. 아까 네. 문제를 보시면 아까 제가 대우라는 힌트를 드렸잖아요. 네. 대우라는 게 어떤 명제 A가 B이면 이거를 거꾸로 바꾼 다음에 네. B가 A 그리고 부정을 해준 거. 음. 라고 우리가 대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치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대우라고 하는 것은 네. 각각을 부정을 해줍니다. 네. 치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부정은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 예. 그리고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 음. 자리를 바꿔주는 게 대우예요. 그러면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죠. 요것과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좀 더 매개를 가지고 결합을 하면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피자를 좋아한다. 요 3단 논법의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역과 이 대우, 요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까 문제를 다시 보시면 3번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퀴즈 하나 내도 되나요? 예, 내세요. 치킨과 햄버거, 피자 중에 뭘 제일 좋아하는지. 깜짝 퀴즈 갑니다. 진짜 깜짝 놀랐다. 진짜 이런 질문할 줄이야. 네, 맞서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도 치킨을 먹었고 네. 치킨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 우리 역시. 그죠. 나연 씨요? 지수 씨. 저도 치킨이요. 치킨. 네. 저도 치킨이요. 네, 저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치느님이요. 진행을 좀 다. 네, 됐습니다. 이제 됐고요. 이제 다음 문제는요. 다음 문제부터는 좀 어려워집니다. 이제부터가 어.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요? 예, 이제부터는 이제 손을 대고 풀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명제 중에서요. 어떤 그리고 모든을 가지고 푸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전제를 읽고 반드시 참인 그런 결론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영국에 간 사람 중에는 프랑스에 간 사람도 있다. 두 번째, 프랑스에 간 사람은 모두 독일에 갔다. 자, 보기 1번. 영국에 간 사람 중에 독일에 간 사람도 있다. 2번. 네. 독일에 간 사람 중에 영국에 간 사람은 없다. 3번. 모든 독일에 간 사람은 프랑스에 가지 않았다. 4번. 어떤 독일에 간 사람은 영국에 가지 않았다. 이 중에서 반드시 참인 것 한 가지만 풀었어요. 골라주시면. 저 풀었어. 저만 풀었나요? 저도 풀었어요. 아, 그래요? 네. 4번 아니에요? 4번? 1번, 4번 중 1번, 저도 1번. 1번. 정답은 1번. 저는 영국에 어떤 독일에 간 사람은 영국에 가지 않았다. 네. 근데 4번이 좀 헷갈리긴 했어요. 그래요? 4번이 왜 답이 안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네. 이해하시기 쉽게끔 네. 도식화, 그림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저도 네. 여기까지 그렸거든요. 네,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렸어요. 첫 번째가 그렇네요. 영국에 간 사람 중에는 프랑스에 간 사람이 있다. 영국에 간 사람 집단이 이렇게 있다고 네. 하고요. 프랑스에 간 사람 집단이 있어요. 근데 교집합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영국에 간 그렇죠. 사람 중에 프랑스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경우도 성립한다는 걸 좀 이해하시나요? 그렇구나. 프랑스에 간 사람이 모두 영국에 간 사람 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위에 두 가지 원이 야, 진짜 첫 어렵다. 번째 전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가 프랑스에 간 사람은 모두 독일에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간 사람과 독일에 간 사람이 동일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프랑스에 간 사람이 100명인데 100명 다 독일을 가면 이 그림이 그려지고요. 음. 독일을 간 사람 100명 중에 프랑스에 간 사람이 50명이라고 하면 이렇게도 포함되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요. 답인 1번은 영국에 간 사람 중에 독일에 간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영국에 간 사람들 중에 프랑스에 간 사람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럼 그 존재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일단 독일은 가요. 그러면 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번이 맞는데 4번이 왜 답이 그러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4번 자세히 보시면요. 네네네. 어떤 독일에 간 사람은 영국에 가지 않았다고 해요. 어떤 독일에 간 사람은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1번은 영국에 간 사람 전체 중이고요. 어떤 독일에 간 사람 특정 한 명, 어떤 사람. 딱 꼽아서. 네,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입니다.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독일에 간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네네네. 여기서 프랑스는 안 가는데 독일에만 여기 간 찍힐 사람이 수도 있어요. 있잖아요. 저기 그쵸? 맞죠? 독일에만 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독일에 간 네, 사람. 여기. 맞습니다. 거기입니다. 여기일 거예요. 네. 여기일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영국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영국에 안 가게 되는 경우. 그쵸. 발레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바로 답에서 지워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푸셨을 겁니다. 아니, 그래서 나를 1번. 주는데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어디 껴들고 있어요? 그런 애들
애들 있죠. 너무 문제 잘 푸셔가지고 제가 질투가 나네요. 저는 뭐라고 한마디 해보고 네. 싶었고. 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고 있는데 다음 문제는 더 어렵다고요? 다음 문제도 비슷한데 여기는 네네네. 제가 하나 나중에 풀이할 때 정말 꿀팁 한 가지를 좀 소개해드릴 진짜요? 문제입니다. 꼭 이런 네. 거 뒤에 가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처음에 얘기해 주셔서 좋았을 텐데. 자, 다음 전제를 읽고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는 네. 문제는 동일합니다. 똑같이 전제가 두 개 나와요. 어떤 취준생은 미생이다. 네. 두 번째, 모든 미생은 완생이 아니다. 자, 1번, 어떤 미생은 완생이다. 2번, 모든 취준생은 완생이다. 3번, 모든 미생은 취준생이다. 4번, 어떤 취준생은 완생이 아니다. 이 중에 반드시 참인 결론 한 가지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같은데요? 저도 4번. 잠깐 3번은 왜 답이 안 돼요? 선물 답일 수도 있죠. 지금 항명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체계바라예요, 지금. 일단 정답은 4번이 맞고요. 4번이에요? 이거는 그냥 눈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취준생은 미생이다. 취준생 그룹이 있다고 가정,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취준생 그룹이 있고요. 네. 미생 그룹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어떤 취준생이 미생이려면 교집합이 있을 겁니다. 근데 교집합인데 아까 우리 영국에 그렇죠. 간 사람 중에 프랑스에 간 사람이 있다는요. 전체를 우리가 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떤 취준생을 간 사람, 특정 한 명이잖아요. 어떤 취준생은 한 명은 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네네네. 교집합에만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교집합인 사람만. 네. 네, 그 미생, 교집합인 사람만. 그리고 모든 미생은 완생이 아니다. 네. 미생과 완생은 그룹이 같지 않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네네. 뭔가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1초 만에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전제에 어떤 모든, 그러니까 모든 취준생은 미생이다, 모든 미생은 완생이 아니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에 어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끝나는 말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요, 답에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고르실 때 답에서는 어떤 거 아니다가 들어간 걸 고르면 99% 이상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완전 보기를 꿀팁인데요? 보시면 어떤 거 아니다. 네. 그럼 어떤 거 아니다가 4번밖에 없으니까 오. 4번을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팁이라고 이거 보시면 진짜 돼요. 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네. 제가 아까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네네네. 이거를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만약 시청하시는 분들이 집에 문제집이 있으면 이거 관련된 전제가 있다. 한번 답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거 아니다가 있으면 그 답은 항상 어떤 거 아니다. 근데 조금 이제 꼬아내면 보기 두 가지가 모두 어떤 거 어떤 아니다로 아니다인데 되는. 네. 내용이 취준생이냐 미생이냐 완생 요 정도가 다른데요. 대신에 어떤 거 아니다가 아닌 보기를 바로 우리가 소거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풀 수 확률이 있죠. 50%까지 맞습니다. 줄어드니까요. 뭐 찍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기가 하나니까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어떤 오케이 2번 3번 지우고 아니다 이다 오케이 4번 그냥 찍고 넘어가면 답이 바로 되는 진짜 굉장히 꿀팁이다.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이거 같습니다. 출제위원분들이 아시면 안 되겠는데요. 이런 꿀팁이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를. 출제위원분들은 투데이 잡스 안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연 MC 때문에 안 볼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요. 다음 문제는 참 거짓 조금은 더 수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문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장하네요. 시험을 본 교욱, 나연, 지수, 민형 네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진실을 말했고요. 컨닝을 한 사람 역시 한 명이라고 할 때 컨닝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네. 교욱, 나연이가 컨닝을 하였다. 교기는 또 저한테 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나 그렇죠. 현실에서나 그러네요. 이게 다 이나연 때문이다. 네. 지수, 교욱이가 컨닝을 했다. 민형, 나는 컨닝하지 않았다. 나연, 교욱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이 네 명 중에서 과연 컨닝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한 명을 골라주시면 어려워요.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푸는 이거. 팁을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하면 쉬운데 그걸 모르면 조금 난해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명만이 진실을 말했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쟁이다. 네. 음. 좀 힌트를 드리면요. 네. 서로 지금 공격하는 그 모순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교욱은요. 나연이가 컨닝을 했다. 나연은 교욱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여기서 거짓말을 한 사람은 3명이고요. 단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답이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죠. 둘 다 참이 되거나 둘 다 거짓말이 될 수 없는 상황, 모순되는 상황을 우리가 찾으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게 굉장히 큰 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컨닝한 사람은 교욱이네요. 자수를 네, 제가 컨닝했습니다. 지금도 컨닝 많이 하고 있어요. 교육이가 컨닝한 사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 게 교육이와 나연 둘 중에 한 명이니까
교육이로 상정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오류가 없는지 한번 해보고 나연이가 컨닝한 사람이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접근 방식은 거의 100점짜리. 아 그래요? 그럼 나연이가 컨닝했다. 그죠? 접근은 100점인데 답은 아쉽게. 컨닝한 사람 교육인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사실 제가 컨닝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답은 그래요? 제가 컨닝을 했는데 이건 저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가 나오는데께서 정말 접근을 잘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나연이가 컨닝을 했다. 교욱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교욱과 나연 이 두 명이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사이가 안 좋은지 문제에서도 모순이 되네요. 모순이 되고 있는 발언을 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게 참이면 이게 거짓이 되는 거고요. 아. 이게 참이면 이게 거짓이 되는 네. 상황이라고 우리가 상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 답을 구하기 위해선 사실 여기 정답은 제가 나연이가 예를 들어서 참말을 하고 있으면요. 한번 해볼까요? 네. 교욱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참이에요. 그럼 이게 네. 거짓말이 되겠죠. 네. 네. 나연이가 컨닝을 한 건 거짓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참말을 하는 사람이 3명,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1명이었잖아요. 네. 네. 참말을 하는 사람이면 거짓을 말하는 거니까 나연이가 컨닝을 하는 거 거짓, 교욱이가 컨닝을 한 것도 거짓, 네. 나는 컨닝을 하지 않았다 거짓, 그럼 나는 컨닝을 한 거, 민영은 컨닝을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아까 상정을 하고 푸는 문제. 이렇게 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상정을 하고 푸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맞습니다. 라는 네. 말씀 드리면서 또 오늘 본회의에 법안도 상정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어떻게 할까요? 다음 문제도 이 비슷한 문제인데요. 네. 조금 이제 더 생각해야 될 게 어렵나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사람 등장인물이 한 명 더 많아져요. 음.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요. 자, A와 E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이번엔 적어도 한 사람이 거짓말입니다. 모두가 참이 아니라 적어도 한 사람 거짓, 나머지는 모두가 진실을 거짓말할 말하고 수도 있습니다. 아. 다음에 각 인물의 발언을 바탕으로 추론할 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조합으로 너무 어렵다. 옳은 것을 고르면입니다. 자, A, B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B, D가 하는 말은 진실이 아니야. C, A의 말은 거짓이야. D,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2명 이상이야. E, A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자, 여기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조합 보기 1번 A와 E, 2번 B와 C, 3번 A와 B와 E, 4번 A와 D와 E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모순되는 걸 찾아서 문제를 푸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어렵다. 저는 이럴 때 또 구원투수로 그러니까요. 강지수 상승세. 씨가 저 지금 강지수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네. 어떻게 풀까요? 힌트는 이제 모순되는 네, 오랜만에 또 모순되는- 정수리가 또 네. 그동안 잊고 있었죠. 정수리 표정. 그러니까 네. 거짓말. 어떻게 하면 그럼 될까? 좀 D도 힌트를 좀 주세요. 힌트를 D도 드릴게요. 거짓말. 힌트는요. D. 자, 한 사람은 거짓, 적어도 한 사람은 거짓이니까 1번이다. 모두가 다 진짜를 말하는 건 아닌 거라고 이해를 하셨을 한 거예요. 명 그러면 이상이다. 무조건 명은 한 일단 명 이상이다. 거짓말은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네. C와 E를 한번 보시겠어요? C와 E. A의 말은 거짓말이야. E. A는 참말을 하고 있어. 진실을 말하고 있어. 둘 중에 한 명 무조건 둘 중에 거짓이네요. 무조건 한 명은 거짓이에요. 그러면 음.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얻는 겁니다. 자, C가 거짓이면 E는 참이 돼요. E가 거짓이면 C가 참이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를 상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본다까지 우리가 좀 이야기를 아까 나눴었기 때문에 C가 거짓이면 E가 참, E가 거짓이면 C가 참. 어떤 것부터 상정해서 문제에 대입해 볼까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좀 정확한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참, 한 명이 거짓일 때. 네. NCS 문제 풀어서 공기업에 합격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진짜 생각이 존경해요. 들면서 진짜. 예, 저는 직업을 이 그래도 문제는 잘 바로 몰랐다. 그럼 예. 좀 풀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가 네, 네, 실전에 네, 지금 해주세요. 정말 네. 실전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뭐 그런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제가 이건 풀이를 그래서 정답은 우선 4번인데요. 풀이를 이해하시기 쉽게끔 표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네. 표로 만들어봤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자 A와 이게 우리 아까 전제 5가지예요. 아까 우리 상정하자고 했잖아요. 네. C와 이 둘 중에 한 명은 일단 무조건 거짓말이라는 건 이해하셨고요. C가 참일 때는 E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A의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게 참이고요. A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는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상정을 해볼게요. 자, C가 참입니다. A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게 참이에요. 그러니까 A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참이에요. 자, 이게 거짓말이게 되겠죠. B는 거짓을 말하고 있어가 거짓인 겁니다. 그럼 B는 참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어. B는 참인 거예요. 이게 참이란 뜻이잖아요.
D가 하는 말은 진실이 아니야. D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야가 참이니까 네. D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 여기까지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오. 보시겠어요? D가 거짓말이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2명 이상이야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1명 이하가 되는 건데 자, 우리가 거짓을 어떻게 상정했죠? E가 거짓, A도 거짓이라고 나왔고요. D가 거짓명은 3명이 나옵니다. 근데 D는 거짓말은 1명 이하야.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경우. 반면에 C가 거짓이고 E가 참인 경우를 한번 상정을 해볼까요? C가 거짓이면 A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가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라는 거죠. B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참이에요. 당연히 B는 거짓말. D가 하고 있는 말은 진실이 아니야. 참이야. 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D는 참. 거짓말하는 사람은 2명 이상인데 찾아보시면 자, 2명 이상인데 E가 참이고 C가 거짓말, B가 거짓말. 거짓말하는 사람이 C와 B 2명으로 옳게 되네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상정안이 되겠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참으로 옳은 그런 보기 집단을 고르게 되면 A, D, E 정답 4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 만나면 보통 이제 NCS 문제 한 문제당 1분 미만으로 배정을 하는데 네.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사실 적어도 한 2, 3분은 걸릴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히 2, 3분 더 걸릴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이 찾는 연습, 모순되는 게 어딜까 딱 보자마자 C와 E가 모순되는구나 해서 네. 바로 상정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빠르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연습 요령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매뉴얼화해서 딱 문제 보자마자 타타타타탁 이렇게 되는. 맞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 정관석한다. 저는 못 봤어요. 타닥타닥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예. 아, 근데 연말에 사실 자신감을 이렇게 업시켜가지고 새해를 맞아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우리 맞쌤 덕분에 네. 자괴감이 든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됐어요. 고맙다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예. 오늘을 계기로 내일부터 풀게 되는 문제는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